공사비가 올랐어요. 내년에는 싸질까? 대한민국 건축이 멈췄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건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에 수익률을 안 생각할 수가 없어. 저희 그 평택에 사시는 저희 수강생 12기인가 15기인가 그분도 제 강의 듣고 나서 본인 땅에다가 다중주택을 4동을 지으세요. 굉장히 큰 땅이에요. 제 땅보다 더 큰 땅에다가 다중주택 4동을 짓고 계신 수강생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랑 공사를 같이 시작했거든요. 거의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벌써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아직 흙바닥에 그냥 남아있는데 그분은 벌써 막 올라가고 있어서 한 4개월이면 벌써 다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속도가 2배 빨라요. 바닥을 파야 되니까 더 이제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하에 건물을 지으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나마 근린생활시설이 주차가 가장 유한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 평택시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200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하를 파서 넣어봤자 15대밖에 안 들어가요. 주차 공간이. 법이 또 바뀌었어요. 150제곱미터당 한 대이기 때문에 지하를 한 개층을 더 파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하 뭐 3층까지 파면 좋죠. 근데 실제 주차 대수가 계속 극대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하 1층만 확보해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 주차 대수는 강화되고 건축비는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봐도 원룸 건물 하는데 전문가잖아요. 수익형 자산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제 포트폴리오에는 상가가 별로 없어요. 몇 개 있긴 있지만 상가는 전문가가 아니야. 근린생활시설 전문가는 아닌데 더더군다나 신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신축을 해보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더라. 내가 안 해봤던 일들을 이제 알아야 돼. 왜? 도면도 그려봐야 되고 땅도 찾으러, 예전에는 용주주 수익률 맞으면 사면 됐는데 이제는 지어져 있는 건물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백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기획해 나가는 과정이. 기존의 건물들은 내가 어떤 그림이 이쁜가, 어떤 그림이 좋은가, 어떤 건물이 돈 될까 하는 건물을 그 그림을 사면 됐는데 이제는 하얀 도화지만 있는 거야. 이 도화지에다가 내가 그려보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분들하고도 여러 명 만나서 미팅을 해보다 보니까 다른 세계야. 처음에 말을 해보면 대화가 안 통해. 용어를 몰라. 처음에는 좀 약간 내가 50이 다 돼갖고 저런 말도 못 알아듣네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건 한순간이야.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전문 용어들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되짚어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웬만한 용어들을 다 이해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건축 용어, 노가다 용어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도 가고 이제 대화가 좀 수월해지기 시작한 거죠. 매번 매순간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해서 업체를 발주를 선정하고 발주 주는 것까지는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실제 그 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역경도 있을 거고 실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즐거움을 즐길 준비가 돼 있다. 매일매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재밌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해야 되는지 이유는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번에는 내가 꼼꼼히 챙긴다면 좀 더 빨리, 좀 더 완벽하게 해나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건축일기라고 해서 나가는 경비도 좀 기록하고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좀 기록해 나가면서 다 지어질 때까지 한번 쭉 써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짓다 보면 신축하는 부분도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요것도 짓고 나면 주택도, 이 원룸도 좋은 위치에 땅이 있다면 사서 지어볼까라고 지금 막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지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결국은 나는 수익형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안 생각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축하는 이 상가 투자와 주택 투자와는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원룸 건물, 원룸 다세대 뭐 다가구 건물들 이런 거를 지어서 매입해서 수익을 내는 거랑 이 상가를 사서 수익을 내는 거랑은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요. 주택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용주주 수익률로 계산해 봤을 때는 7%, 많이 잡아야 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매력적이진 않다. 상가를 신축하는 거는 나의 꿈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지금 주택을 신축하면은 8% 이상의 수익이 나고 세금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저렴하게 들고, 상가는 세금도 많이 내고 세입자를 맞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수익률도 낮다. 근데 상가 건물주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고 원룸 건물주는 좀 세입자 피해 다니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 생각했던
꿈이었으니까 짓는 거예요. 여기에 건물을 발판으로 필요한 건물이다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수익률에 너무 국한될 수는 없고, 제가 인생의 마지막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요거 짓고 나면 이제 난 끝이다, 더 이상 투자 안 한다, 진짜로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벌써 좀 뭐 땅 좋은 거 있으면 또 보게 되고, 아 이게 참 자꾸 아내한테 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내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욕구랄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저는 즐거워요.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간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하루하루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땅을 사려고 기획했던 게 8년 전이고, 실제 이게 공매에 나온 지는 재작년 겨울이었고요. 제가 소유하게 된 거는 작년 3, 4월 정도인데, 사려고 할 때 건축비를 예상해 봐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니까. 그때 따졌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공사비가 올랐어요. 사실이에요.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어떻게 자재가가, 인건비가 안 올라겠어. 다 올랐지. 그때보다 법규가 더 강화됐어. 기존에는 조금만 철근 넣어도 되는 걸 더 두꺼운 걸로라고 바뀌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언제, 내년에는 싸질까? 아니에요. 내년에도 더 비싸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철근이 없어서 못 구하고 레미콘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건축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건축이 멈췄어요. 멈추다 보니까 인부도 구하기도 쉽고 자재 구하기도 쉽고, 내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모든 자재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건물을 짓기에는 수월한 시기예요. 남들이 다 안 할 때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건설 업체들도 가격을 내더라도 좀 저렴하게 견적을 내고 있는 거라 저는 좋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문제는 왜 그러면 이 시기에 남들은 안 지을까 생각해보면, 이자가 많이 올라서 못 짓는 거예요. 건축을 대부분 자기 돈으로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다 대출받아서 짓는 건데, 대출금리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못 져요. 그리고 진다고 해서 바로 나가지도 않을 거니까 분양도 안 되니까 지으면서 분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돼. 왜? 저는 분양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상관없는 거야. 저는 임대만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자 부분이 있는데, 이자는 뭐 저는 싸게 받나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받는 거랑 저는 똑같은데, 저는 그 이자를 낼 만한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수익형 자산에서 그거 이자 내는 거는 꽤 뭐 문제될 만한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일은 아니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해 이것도 만드는 건데, 자산소득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같이 안 좋은 경기에 지을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이제 원룸 수익형 자산 건물들을 사서 운영해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처음 시작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세 받고 쭉쭉쭉 오다 지금까지 9천만 원 월세를 받는 시점까지 왔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건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제 공사 현장에서 첫 삽을 뜨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 다음에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지어진 건물 안에서 안전모 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랜섬으로 건물 감리자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